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거래 1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전일 시장 복귀를 통해서 오늘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도 불확실성에 수급 부재로 이어졌고 때문에 오히려 종목 장세가 더 세졌어요. 자, 제가 이번 주는 좀 템포 조절을 좀 할 필요가 네. 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역시나 조금 이제 무거워지고 있죠. 실제 이제 지수도 좀 무거워집니다.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체감 지수가 안 좋았다면 이제 지금 이제 지수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체감도 예. 비슷해요. 체감은 뭐 계속 안 좋았는데 네. 뭐 여전히 더 안 좋고 오히려 하락 종목의 지금 비중이 훨씬 우세합니다. 더 커지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뭐 예를 들면은 4개 중에 하나 오르는 정도의 뭐 요런 이제 체감이었죠.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크고 이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보통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으면 굉장히 좀 코스닥이 안 좋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은 최근에 계속 좀 아래쪽 안 좋은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은 대체로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운수 장비, 자동차 조선이에요. 자동차 조선이 다 운수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이제 모처럼 네. 뭐 그동안 좀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제 좀 상승폭을 키웠고요. 하나오션,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를 뭐 잡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글쎄요 뭐 그냥 이게 뭐랄까 장이 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서 지금 굉장히 수급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을 이제 1위를 탈환했다. 네. 사실 뭐 동남아 시장 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본차 1세기였잖아요. 우세했죠. 그런데 예. 유의미하게. 그런 곳에서 1위를 네. 했다라는 거, 요게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뭐 2분기 뭐 실적 전망도 뭐 피크아웃 논란을 뭐 딛고서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네. 실제 시장에서는 아니 동남아에서 1등을 먹었어. 뭐 좀 요런 쪽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요. 자, 사료주, 재건주는 계속 요즘에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추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오프닝에서도 결국에 이제 곡물 가격의 네. 상승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 말씀해 주셨고, 사료주도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접근이 유효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재건주는 제가 전에도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고령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재건주만큼은 좀 저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좀 약세 지속되죠. IT도 그렇고요. 근데 운수창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 그 항공해운주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와 이제 철강주와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논리가 뭐가 붙었었죠? 경기 뭐 회복 기대가 뭐 중국 모멘텀 붙었는데 어제는 그게 네. 안 나오네요. 부양책 실망이 오히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경계했던 건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참일까 거짓일까라는 제가 명제를 여러분들께 드렸었잖아요. 네. 고민해 볼 만한 흐름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로봇주는 제가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덱스에 편입되면서 계속 지금 공매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당분간 힘을 못 쓸 것이다. 다시 한번 그거 좀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소비주도 뭐 사실은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실망감도 뭐 반영됐겠지만 네. CGV가 어제 소비주 다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완전 위축되었습니다. 1조 원대 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네. 때문에 이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뭐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사실은 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죠? 매파적인 발언을 매파적인 콕콕 발언을 하면서 집어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밀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이렇게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제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오늘도 좀 이어질 공산이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걸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섹터별로는 제가 한 번씩 다 그냥 이제 요약만 해드렸고. 네, 그럼 넘어가서 특징 하나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장 네. 전체 적군이냐 아군이냐 거의 극단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형 가는데 아우가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조선주가 올라가면 기자재주가 이제 따라가는 모습, 자동차주가 올라가니까 부품주가 따라가는 모습. 동조화된 그렇죠. 움직임을 보이는 예를 들면 이제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제 수급이 섹터별로 완벽하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체감 지수가 더 안 좋은 거죠. 이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주가 올라가더라도 중소형주 쪽에선 다른 녀석들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체감 지수가 이거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자동차면 형 동생 쏠려버리고, 조선이면 형 동생 쏠려버리고, IT면 형 동생 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단기적으로는 위축됐어요. 이제 수급 쏠림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크로 쪽에서 역시 좀 파월 의장의 좀 발언 영향이 좀 며칠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체감 지수는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뭐 단타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이럴 때 이제 좀 난립하고 뭐 극성을 부린다. 뭐 요런 정도로 좀 시장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파월의 발언이 하루 더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 보시면 사실 뭐 오늘 좀 이렇게 종목을 뭐 할까 했는데 뭐 시청자분이 또 요청하신 또 네. 종목도 있고 해서 오늘은 뭐 종목은 하지 않고 이제 기존 종목 좀 AS 해드리고 이제 시장 잠깐 점검해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략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요. 때문에 어제 일타픽 중에 하나였던 네. 이제 고려 아연에 예. 대한 시청자 문의가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뭐 고려아연이 어제 시청자분께서 좀 봐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봐야 될 상황인가 싶긴 해요.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6월 8일에 여기 편입을 했죠. 네. 2차 전지 모멘텀을 짚어주셨죠.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며칠 조정 받았는데 지금 가격대가 우리가 편입한 매수 때 구간에서 살짝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종목이 이제 아닌데, 네. 근데 벌써부터 불안함을 느끼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모멘텀 다 말씀드렸죠. 그 동박, 전구체, 리사이클, 플러스 알파로 경험권 분쟁, 네. 그리고 바닥, 그죠? 최근에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만 고려아연의 그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루 움직이더라도 1, 2% 오르고 뭐 1, 2% 내외로 뭐 이제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고려아연은 그냥 저는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뭐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뭐 왠지 좀 내심 불안하셨는지 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라인을 45만 5천 원에서 46만 5천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7%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전저점이 47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 밴드 자체가 전저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만약에 위협하는 흐름이라면 뭐 그때는 뭐 제가 한번 다시 뭐 봐드릴 수 있겠지만 불안해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된다.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고려아연보다 네이버가 더 지금 신경이 네. 쓰여서 오히려 네이버를 더 점검을 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서 불안해할 예. 필요가 없는 고려 아연 정리를 예. 해봤고요. 반면 네이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약간의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집에 불이 나니까 이게 옮겨 붙으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이제 위에 게 네이버 차트고요. 네이버고요. 아래 게 카카오 카카오입니다. 차트예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뉴스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뭐 계열사들 뭐 적자가 누적이 네. 됐다. 그리고 뭐 임직원들이 뭐 이제 계속 지분을 뭐 매도했다 등등의 계속 부정적인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 이 우하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체크는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달에 보시게 되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제 따로 노는 이제 구간이 있었죠. 그게 불과 저번 달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힌트를 잡았던 거예요.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따로 인공지능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네. 차별화되는 쪽으로 이제 픽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역시나 이제 매는 장사 없다고 카카오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 네이버가 여기서 이제 끌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이버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에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그죠?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리스크 관리 밴드가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인데 어제 네. 종가가 18만 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 지금 밴드에 지금 꼭 체크를 해야겠네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준수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중장기적 모멘텀은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시황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카카오의 지금 이제 요 악재가 지금 네이버로 지금 옮겨붙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네이버가 이제 추가적으로 끌려 내려갈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물론 지금 당장 우리 포트에서 지금 편출 의견을 제시할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의견이 정해진다면 그건 또 제가 방송에서 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오히려 좀 네이버 쪽을 조금 더 지금은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의 리스크 밴드 관리 꼭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앞서 짚었던 대로 형 따라 아우 가는 것처럼 예. 친구 따라 친구도 가는 이런 현상 자체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돼서인데 예. 외국인들의 부재가 그 한 몫을 더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세 개만 보자. 네. 수급, 금리, 원자재. 원자재.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뭐 조금씩 더 이제 그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수급을 외국인 쪽에서 체크를 한번 예, 해볼까요? 오늘 이제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변심에 대해서 수급이 정말 이제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 보시도록 네, 하고요.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올해 이제 사실 굉장히 그 기록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네. 잠깐 자료가 이게 아닌가? 네, 외국인의 변신 차트를 통해서 요 체크해 제목만 볼게요. 아니에요. 요 네. 이제 그림은 맞아요. 네. 자, 외국인이 올해 그러니까 코스피를 약 13조 원 매수했어요. 아직 고가에는 네. 굉장히 많은 수량을 채워놓고 있는데
이번 주가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 3일 동안 거의 1조 원을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파네? 또 파네? 그러니까 벌써 이번 주에만 3일 만에 가깝게. 1조 원을 파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미중 해빙 모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부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봐야 될 것인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물론 간밤에 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제 네, 독재자라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긴 했어요. 그게 겉으로는 우리는 겉으로는 좀 으르렁대고 뒤로는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요 미중 해빙 모드 이후에 지금 외국인의 스탠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다 보니까 어제 지금 코스피가 21선 추세선을 지금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가 하락의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이제 가능성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정 기간이 어쨌든 조금 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환율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환율이 최근에는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환율이 올해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오르는 구간에는 환율이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건 이 오르는 기간에도 외국인이 계속 샀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매수를 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환율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할 수 있어. 왜냐면 환전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상황은 우리가 조금 일단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뭐 급격하게 훼손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시그널 있죠. 수급, 금리, 원자재. 특히나 이제 또 원자재 쪽, 그죠? 간밤에 이 선물 아까 오프닝에서 상한가 네. 같다라는 거. 밀가격,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시장 주변의 여건들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장님의 기조는 같죠. 네, 마지막 CG를 보면 우리들이 필요한 건 지금 역시나 약간의 쉬어가기. 저는 이게 제 지론이에요. 네. 저는 이제 겁이 많아서 추격 매수를 못해서 바닥줄을 사는 거고 우리가 뭐 전쟁 영화나 이런 거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초월적인 영웅 뭐 람보나 존윅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제 살아 돌아오는 살아남죠. 걸 많이 보시는데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은 현실에서 전쟁터에 뭐 총 들고 적진 뛰어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겁을 먹어도 괜찮은 거다. 누구도 여러분께 겁쟁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은 약간 좀 겁을 먹어도 괜찮고 겁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이 되고 움츠리게 되고 약간 네. 숨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그때 다시 용기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겁쟁이로 만든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책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